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서울의 작은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오영숙 할머니의 집. 70대 중반의 영숙 할머니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가 올 때마다 쓸쓸한 기분이 몰려왔다.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져야 하는데. 텅 빈 집 안은 조용했다. TV에서는 최근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최근 몇 년 사회보호자가 없는 아동들의 유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어린 것들이 무슨 죄라고. 그때 현관문을 똑똑 누군가 조심스레 두드렸다. 이 밤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할머니는 살짝 경계하며 문 앞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비에 흠뻑 젖은 작은 소년이 서 있었다. 할머니, 잠깐만 여기서 비 좀 피하면 안 될까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낡은 옷은 흠뻑 젖었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망설였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낯선 아이를 집에 들이는 게 조심스럽긴 했지만 이렇게 비 맞고 떠는 애를 그냥 내보내기도 어려웠다. 그래. 어서 들어와. 감기 걸리겠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영숙 할머니는 재빨리 수건을 가져와 젖은 소년에게 건넸다. 이걸로 얼른 닦아. 감기 걸리겠다. 소년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수건을 받아들었다. 젖은 머리와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으며 할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따랐다. 그리고 찬장에서 작은 떡 한 접시를 꺼내 소년에게 내밀었다. 따뜻한 거 마시고 이거라도 먹어. 배고프지?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컵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한 모금 삼켰다. 뜨끈한 차가 몸을 데우는 듯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소년은 작게 속삭였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할머니는 조심스레 물었다. 넌 어디 사니? 이 동네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인데. 소년은 고개를 떨궜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할머니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이 없어요. 할머니는 순간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소년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엄마랑 단둘이 살았는데 작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소년은 말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듯 작은 손을 꼭 쥐었다. 그 뒤로 친척 집에 잠깐 있었는데 거기도 오래 못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떠돌고 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 어린아이가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버텼을까?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다. 할머니는 소년의 마른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말했다. 그래.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라. 비도 오는데 이 느른이가 어떻게 널 내쫓겠니? 소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저 여기 있어도 돼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왕이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고 자야지. 소년의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날 밤 소년은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청했다. 비 오는 창밖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대체 이 아이가 어떤 사연을 안고 여기까지 온 걸까? 소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는 망설이다가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할머니, 이 사진 속 사람이 제 엄마예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얼어붙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든 그녀는 조그만 전등 불빛 아래에서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얼굴은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이럴 수가.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사진을 꼭 쥐었다. 손이 떨렸다. 소녀는 할머니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다가 거실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다. 그런데 저기 걸린 사진 속 사람이랑 똑같아요. 할머니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실 벽에는 몇 년 전부터 변함없이 걸려 있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흑백으로 바랜 듯 사진 속 여인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사진 속 그녀와 같은 사람이었다. 이 사진은 내가 늘 간직하고 있던 내 딸 수진이 사진이다. 소년의 눈이 커졌다. 네? 그럼 할머니가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내 엄마 수진이는 내 딸이야. 소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럼 저는 할머니의 외손자인 건가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소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듯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 자세히 바라보았다. 어렴풋이 보이는 수진이의 모습. 눈매도 입술선도 웃을 때 올라가는 볼까지. 맞구나. 우리 수진이. 아들 맞구나. 우리 외손자구나. 할머니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물방울이 소년의 손등 위로 툭 떨어졌다. 소년도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래도록 울었다. 이것은 20년 동안 끊어졌던 가족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을 떨었다. 그녀의 눈엔 감격과 후회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하다. 우리 수진이. 우리 외손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소녀는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엄마는 늘 할머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음식 이야기, 어릴 적 추억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자신이 모진 마음으로 떠나보낸 딸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소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는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할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을 듯한 심정이었다. 수진이가 끝내 날 용서하지 못한 거겠지. 얘가 너무 심했어. 너무 엄격했어. 그래서 우리 애가 그렇게 떠나버린 거야.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다. 딸을 이해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지금 이 순간 더욱 원망스러웠다. 소녀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엄마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소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담담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엄마는 항상 그러셨어요. 할머니는 엄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엄격했던 거라고요. 할머니가 자기 인생을 걱정해 준 걸 안다고요.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다. 소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서 엄마는 언젠가 꼭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소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하셨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흐느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잡았을 걸.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소녀는 그런 할머니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할머니 이제라도 저를 만나게 됐잖아요. 할머니는 소년의 품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주 조그맣게 속삭였다. 그래, 이제라도 널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오랜 세월의 후회와 그리움이 눈물 속에 녹아내렸다. 소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둘의 손끝이 닿은 그 순간 할머니는 지난 세월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 이제 저랑 같이 살아요. 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소년의 간절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또다시 울컥했다. 한평생 혼자 살아온 세월, 늙고 초라해진 자신이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소년의 볼을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우리 함께 살아야지.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소년을 위해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었다. 밥 위에 노릇하게 구운 달걀, 크라이를 올려주며 말했다. 우리 수진이도 이거 좋아했는데. 소년은 숟가락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도 저한테 해주셨었어요. 할머니한테 배운 거라고 하시면서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잊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딸과 손자는 같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소년은 작은 방에 누웠다. 할머니가 이불을 덮어주자 소년은 살며시 눈을 감았다. 할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우리 이제 함께 행복해지자. 그렇게 오래된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소년과 함께하는 첫 아침.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했다. 갓 지은 밥,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노릇하게 부친 두부까지. 예전에는 혼자 먹기조차 귀찮아 대충 때우던 식사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식탁에 앉은 소년은 반짝이는 눈으로 밥을 바라보며 말했다. 와, 할머니 진짜 요리 잘하시네요. 엄마가 해주던 냄새랑 비슷해요. 할머니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 많이 먹어라. 이제부터는 매일 이렇게 차려줄 테니. 소년은 감격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만든 밥을 한 숟갈 가득 떠먹더니 환하게 웃었다. 진짜 맛있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따뜻한 행복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걸 느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소년은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었고 공식적으로 가족 관계도 정리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소년의 손을 잡고 동사무소를 찾았다. 소년을 자신의 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였다. 직원은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다. 아이가 현재 보호자가 없는 상태군요. 할머니께서 법적 보호자가 되시려면 입양 절차가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절차든 다 밟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제 가족이에요. 소년은 깜짝 놀란 듯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 정말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소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내 곁에 와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소년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소년과 함께하는 일상은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아침이면 할머니는 소년의 도시락을 정성껏 싸고 손을
꼭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학교 생활도 점차 익숙해졌고 소녀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아졌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소년이 신나게 말했다. 할머니, 저 오늘 친구랑 같이 숙제도 하고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친구도 사귀고 좋구나. 소녀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덧붙였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저 노래 부르는 걸 잘한대요. 음악 시간에 발표했는데 친구들이 다 박수 쳐줬어요. 할머니는 반갑게 물었다. 그래? 우리 손자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럼 할머니한테도 한 곡 불러줄래?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밝고 깨끗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할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박수를 쳐주었다. 정말 잘하는구나. 우리 손자. 앞으로도 계속 노래해보겠니?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저 진짜 노래 좋아해요. 할머니, 저 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할머니는 소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하고 싶다면 할머니가 끝까지 응원해줄게.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행복을 느끼며 잠들었다. 이 아이가 자신에게 와준 것이 운명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다. 소녀는 점점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다. 학교에서도 음악 시간이 가장 즐거웠고 집에 오면 할머니 앞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다. 할머니는 그런 소년을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열린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한 소년이 집으로 뛰어왔다. 할머니, 저 1등 했어요. 소년의 손에는 상장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소년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손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내 목소리는 특별하다고 했지. 소년은 기뻐하며 말했다. 선생님이 노래를 더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저 정말로 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할머니는 소년의 두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우리 손자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할머니가 뭐든 도와줄게. 그날부터 할머니는 소년을 위해 노래 학원을 알아보고 직접 레슨비를 마련했다. 할머니의 작은 생활비를 아끼면서도 소년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소년은 전국 규모의 노래 대회에서 입상하며 본격적으로 음악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할머니는 늘 무대 맨 앞자리에 앉아 소년을 응원했다. 소년은 무대에 설 때마다 가장 먼저 할머니를 찾았다.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봐 주는 단 한 사람. 그리고 마침내 소년이 꿈꾸던 순간이 찾아왔다. 몇 년 후 소년은 가수의 꿈을 이루어 첫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되었다. 커다란 공연장, 수천 명의 관객이 그의 이름을 외쳤다. 소년은 무대에 서기 전 대기실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늘 그렇듯 공연 시작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었다. 할머니 어디 계시지? 그는 객석을 바라보았다. 가장 앞줄 가운데 자리.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손을 흔들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로 나갔다. 그리고 조명이 밝아지고 첫 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가 직접 만든 곡, 할머니에게 바치는 노래였다. 할머니, 이 노래는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소년이 부르는 노래 속에는 두 사람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날 비 오는 날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까지. 관객들도 감동한 듯 조용히 노래를
들었다. 곡이 끝나자 공연장은 환호성과 함께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소녀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가장 먼저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할머니는 소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손자 너무 자랑스럽구나. 소녀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그 순간 그들에게는 수천 명의 관객도 화려한 조명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온기만이 느껴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소녀는 어느덧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 그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그가 출연하는 공연장은 언제나 관객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소년에게 가장 소중한 청중은 언제나 단 한 사람이었다. 그를 처음 받아주었던, 그를 키워주었던,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을 주었던 사람. 할머니. 소년이 무대에서 내려올 때마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손자 오늘도 멋졌구나. 할머니, 저 잘했어요? 그럼 너무나도 잘했지. 그렇게 두 사람은 늘 함께였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다. 소년이 점점 성장해 가듯 할머니의 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소년은 무대에서 내려와 할머니를 찾았다. 하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소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병원에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예전보다 훨씬 작아진 몸으로 소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손자 왔구나.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 안 아프시죠? 괜찮단다. 내 얼굴 보니까 더 좋아졌어. 소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가늘고 차가웠다. 할머니, 저 노래 불러드릴게요. 소년은 기타를 들고 할머니를 위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부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까지 그 모든 순간이 노래에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노래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손자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머니는 내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단다. 소년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도 밝은 별이 떴다. 몇 년 후 소년은 다시 무대에 섰다. 그의 가장 특별한 공연이었다. 무대 한가운데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한 자리처럼 소년은 그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노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분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담긴 노래. 그리고 그 노래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소년은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무대를 거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었고 그의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그가 여전히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소년은 늘 하늘을 올려다보며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다짐이 있었다. 할머니가 주신 사랑을 저도 누군가에게 돌려줄게요. 그는 자신과 같은 환경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희망의 집이라는 재단을 설립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곳이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그의 앞에 다가왔다. 소년이었을 때의 자신과 꼭 닮은 모습이었다. 형, 저는 꿈이 없어요.
그 말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꿈이 없어도 돼. 지금부터 함께 찾으면 되잖아. 그렇게 그는 누군가에게 두 번째 할머니가 되어주기로 했다. 할머니가 그에게 해준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를 보살필 차례였다. 몇 년 후 소녀는 다시 무대에 섰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을 기리는 날. 커튼이 오르고 조명이 밝아졌다. 무대 한가운데 비어있는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의자 위에는 한 장의 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소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도 제 공연을 보러 와주셨군요. 관객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소녀는 천천히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가 처음 만들었던 노래, 오직 단 한 사람을 위해 만든 노래, 할머니의 품.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도 밝은 별이 떴다. 그리고 그 별은 언제까지나 소년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었다. 오늘도 사연 정류장에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